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현재 러시아를 만드는데 최대한 공헌을 했던 러시아의 영웅, 러시아의 그 획기적인 그 시대적인 인물인 표트르 대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표트르 대제는 표트르 1세이기도 하죠. 1672년에 태어나서 1725년에 53살에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르로 재위를 한 것은 1682년부터 1725년까지 10살에 즉위를 해서 43년 동안 러시아 제국을 통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로마노프 왕가의 황제이면서 이 사람은 영토를 확장을 하고 서구화 정책을 쓰면서 러시아를 아주 대대적으로 발전시킨 인물이 되겠습니다. 1682년 10살 때 아버지인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 아버지가 차르죠. 그러니까 황제죠. 차르라는 말은 그 로마의 영웅인 줄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 그 카이사르에서 유래된 말이 차르죠. 그래서 차르가 황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황제 차르였는데 이 알렉세이 미하일로비치가 죽자마자 그 이복형, 그러니까 엄마는 따르지만 아버지는 같은 거죠. 이복형인 표도르 3세가 차르로 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도르 3세가 무슨 병인지 뭔지 아무튼 일찍 죽자마자 귀족들을 하고 러시아 동방 정교회가 지지를 해서 이 그 표트르 1세가 차르에 즉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10살에 즉위를 했지만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또 이복 누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같지만은 이제 엄마가 틀린 이복 누나인 그 소피아라는 여자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복 동생인 어린 10살짜리 표트르 1세를 쫓아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쫓아내고 지가 이제 소피아가 여자가 여러 자기의 그 중신들, 자기의 이제 측근들을 데리고 차르 역할을 하죠. 나라를 다스리죠. 그래서 이제 10살짜리 이 꼬마가 쫓겨나서 결국에는 크렘린에서는 살지를 못하고 크렘린 밖에서 소년기하고 청년기를 쓸쓸하게 외롭게 또는 이제 무섭죠. 죽일지도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걱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소년기하고 청년기를 크렘린 밖에서 웨인촌에서 지내게 된다. 이 웨인촌에서 지내면서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면서 실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선진국인 기술자들을 만나서 선진 기술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제 석공술, 이제 바위를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목공술, 나무를 이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대포를 만드는 거, 뭐 이런 것 그 전문적이고 특수한 기술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때가 돌아오죠. 10살에 쫓겨났다가 이제 17살, 이제 7년 동안 그렇게 이제 외롭게 지내다가 1689년에 17살이 되었을 때, 이 루스 차르국,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있는 그 러시아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루스 차르국이었죠. 이 루스 차르국이 흑해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오스만 제국하고 전투를 합니다. 근데 오스만 제국이 이때 한참 강성할 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러시아가 지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니까 그 소피아를 지지를 하던 귀족들이 소피아를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소피아를 지지를 안 하는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복 누나인 소피아가 쫓겨나서 이제 수녀원으로 보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트르 1세, 이 사람이 이제 차르로 17살에 즉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차르라는 칭호, 러시아 제국의 차르, 루스 차르국이죠. 이 차르라는 칭호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1547년에 그 당시 1547년까지는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이었죠. 1547년에 모스크바 대공국의 또 유명한 그 왕이죠. 왕인 이반 4세가 있는데 이 사람도 영토 확장을 하고 아무튼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자기 아들도 뭐 몽둥이를 때려 죽이고 뭐 아무튼 좀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별난 사람이지만은 그나마 이제 러시아 영토를 동쪽으로 진출을 해서
동쪽의 시베리아를 이제 그 러시아가 갖게 되죠. 이런 그 계기를 만든 게 이제 영토 확장하고 뭐 나라는 그나마라도 발전시킨 게 이 이반 4세인데, 이 이반 4세가 모스크바 대공국의 왕이었는데 1547년에 이 이반 4세가 이제 우리도 이제 황제 칭호를 칭하자, 대국이다 하면서 이제 모스크바 대공국의 이 이반 4세가 1547년에 차르 칭호, 황제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이제 한 200년 동안 이 차르 칭호, 황제 칭호를 해오다가 1721년에 이 표트르 1세, 이 표트르 대제가 루스 제국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러시아 제국이다. 러시아 제국을 선언하게 되면서 이제 황제 칭호를 칭하게 되죠. 이제 그때까지 한 200년 동안 차르 칭호를 칭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1600,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죽은 게 53살인데, 53살에 왜 죽었냐 하면은, 1695년이 되겠습니다. 1695년에, 53살, 1695년에, 1695년이 이제 53살이 아니고 이제 23살이죠. 23살 때 17살에 이제 그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6년 정도 지난 1695년 23살 때 오스만 제국하고 아조프 전쟁을 또 벌리게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오스만 제국이 졌지만은, 그래서 아조프 전쟁을 벌렸지만은, 아조프 전쟁은 이제 흑해 그 위에 있는 게 아조프 많이 있죠. 아조프 해가 있고 크림반도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러시아하고 이제 오스만하고 이제 또 두 번째로 붙었는데, 아조프 전쟁 때 오스만 제국은 그 바다를 이용한, 그 배를 이용한 그 함대를 이용해서 탄약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무기 병력 이런 거를 공급을 하면서 전쟁에 임하지만은 이 루스 차르국은 그 당시에 이제 함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대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죠. 그렇지만 이 표트르 2세가 느낀 게 우리도 함대를 건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르네시라는 곳에서 함대 건설 기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선을 건조를 이제 맹렬하게 하는 거죠. 보르네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지 이제 그 1년이 지난 1696년 24살 때 드디어 이제 함선을 이제 많이 이제 만들은 다음에는 다시 오스만하고 붙어서 아조프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러시아가. 그래서 점령을 하니까 유럽에 이제 소문이 나죠. 러시아가 매우 강성해졌다. 표트르 1세가 매우 강한 군주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그 공동 통치를 하던 형 이반 5세가 죽으면서 유일한 전제군주가 24살 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00년이 돼서 28살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밑에 이제 오스만을 한번 잡았고, 이제 북쪽을 또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덴마크,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요런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고서, 맨 북유럽의 강자인 스웨덴을 공격을 합니다. 그때 스웨덴에는 이제 유명한 칼 12세가 통치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는 이제 발트해 쪽으로 진출하는 걸 목표로 해서 스웨덴을 이제 공격을 합니다. 이 그 칼 12세라는 스웨덴 왕은 별명이 전사왕이라는 거 같이 전쟁을 아주 잘하는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인 재능이 뛰어난 겁니다. 하지만은 이 러시아가 이제 스웨덴을 쳤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스웨덴이 이기죠. 그래서 나르바 전투에서 그 이제 러시아가 패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그 표트르 1세는 패배를 해도 결코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또 재도전을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1709년에 37살 때 거의 한 1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갈고 닦아서 실력을 갈고 닦아서 폴타바 전투라는 곳에서 10년 후에 폴타바 전투라는 곳에서 이제 결국에는 스웨덴을 격파를 해버립니다. 폴타바 전투에서 이 칼 12세를 격파를 하니까 이 그 스웨덴의 칼 12세가 오스만 제국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폴타바가 어디냐면은 우크라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동쪽에 있는 곳에 동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폴타바가. 이 폴타바 전투에 투입된 병사들을 볼 것 같으면은 스웨덴은 17,000명을 투입을 해서 이 중에서 사망이 6,900명, 거의 뭐 한
반 정도가 죽었죠. 그다음에 이제 포로가 된 사람이 2,800명,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군은 이보다 훨씬 많은 군대를 투입을 하죠.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제 스웨덴이 17,000명 투입이 되는데 러시아는 이제 49,000명, 거의 한 3배 정도, 3배 정도의 많은 병력을 투입을 하고, 대포는 한 100문이 투입이 되고 했지만은 결국에 사망자는 스웨덴이 6,900명인데 비해서 별로 없는 1,300명밖에 사망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상자도 3,300명 해서 러시아군 피해는 상당히 적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표트르 1세가 군사 지휘를 아주 잘했다. 그다음에 그 전사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그 전쟁을 잘하는 스웨덴 왕인 칼 12세를 격파를 해서 칼 12세가 결국에는 그 오스만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인 1711년에 39살이 되었을 때 다시 이제 이때는 이제 오스만하고 다시 전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그 스웨덴 왕도 그쪽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해서 전쟁을 다시 하지만은 이 그 표트르 1세가 39살 아주 젊은 나이고 자기가 이제 스웨덴 왕도 격파를 했고 오스만도 아조프에서 격파를 했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젊은 나이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제 과대평가를 한 겁니다. 내가 뭐 뭐든지 다 잘한다 하다가 이제 과대평가하다가 오스만과의 전쟁에서 39살 때 이제 그 패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뉴브강에 도착을 해서 오스만 제국의 속국인 왈라키아가 바로 루마니아 옆에 있는 루마니아라고 볼 수도 있죠. 왈라키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칸반도 맨 위에 있는 세르비아, 그다음에 이제 흑해 북쪽에 있는 몰다비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를 이제 과대평가를 한 거는 자기의 러시아 군대가 이 다뉴브강, 도나우강, 그러니까 도나우강이 다뉴브강이 이제 흑해의 북서쪽에서부터 이제 유럽 쪽 독일까지 쭉 흘러가는 강이죠. 여기까지 이제 도달을 하면은 이제 거의 오스만 영토에 도달을 한 거죠. 자기가 여기에 가면은 이제 세르비아라든가 뭐 아니면은 왈라키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몰다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오스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러시아 편을 들 것이다, 러시아를 지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지원을 안 합니다. 이 나라들이 다 모른 척 하는 거죠. 뭐 오스만 지배를 받던 나라들인데, 그런데 결국에는 전쟁이 이제 지원을 못 받으니까 러시아군 혼자서 이제 외롭게 오스만과 싸우다가 이제 전쟁이 졌죠. 져가지고 이 표트르 2세가 결국에는 오스만의 포로가 됩니다.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하면서 결국 이제 한 게 이제 오스만에게서 빼앗았던 아조프해와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의 흑해 함대 이런 것들을 전부 오스만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해서 겨우 이제 풀려난 거죠. 그래서 아주 이제 고난을 겪은 거죠. 이게 이제 겨우 이제 39살 때, 한참 젊을 때죠. 그다음에 이제 1711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난도 겪었다 이거예요. 고난을 또 겪어야 사업도 그렇고 뭐 전쟁도 그렇고 실패를 또 해봐야 또 이제 큰 성공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로 귀국한 후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현대적 규모의 대규모의 해군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 일이 있은 지 이제 4년 만에 1714년 4년 동안 이제 이제 갈고 닦고 해서 1714년에 이제 43살이 되었을 때, 이때는 다시 이제 스웨덴 함대를 격파를 해버립니다. 하면서 그다음에 스웨덴 함대를 격파를 한 것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육군까지 투입을 해서 스웨덴의 속국인 핀란드를 이제 공격을 하고 다 육지에서도 이제 승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다 정복을 해버린 거죠. 러시아가 이제 스웨덴, 핀란드까지 다 정복을 했다. 이때가 43살 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7년이 지난 1721년 50살이 되었을 때는 러시아 북쪽에 이제 스웨덴, 핀란드 그 근처 거기에 있는 옛날에 노브고르도 공화국의 영토를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발트해 연안의 강대국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유럽 각국과의 주도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아주 주도적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1721년에 50살 때
드디어 러시아 제국을 선포를 하면서 자신이 차르가 아닌 임페라토르 황제다 이런 칭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임페라토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트 페테르부르크에다가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는 데 집중을 하고, 이 상트 페테르부르크는 이제 러시아의 서쪽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저기와 가깝죠. 이제 그 발트해,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하고 아주 가까운 최북단이죠. 최북단, 최서쪽 이렇게 돼 있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는 바닷가의 황량한 불모지에다가 건설을 하게 됨으로써 건설이 상당히 어렵죠. 바닷가에 그 소금기도 많고, 그 다음에 황량한 시골에다 짓기 때문에. 하지만은 1703년부터 건설이 시작되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러시아의 그 고대 수도가 되죠. 이때 아토튼 52살 때 그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서 반란자들을 더 이제 진압을 하는데, 이때 자신의 아들까지도 반란군에 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겨우 이제 반란군 진압하는 과정에 잡혀가지고, 이 아들이 이제 그 이탈리아의 나폴리로 망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망명을 했다가 다시 이제 또 러시아로 귀국을 해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히다가 이 아들이 그 고문을 심하게 받아서 그 후유증으로 감옥 안에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트루 2세가 표트루 1세, 표트루 대제가 죽으면서 마땅한 그 후계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두 번째 황후, 두 번째 여자인 에카테리나에게 임페라토르 황제의 칭호를 승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물려준 거죠. 이 에카테리나라는 여자는 혈통이 본래 러시아 사람이 아니라 발트해 지방 그 근처에 있던 독일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민이죠. 귀족도 아니고 되어 있습니다. 1724년에 이제 이 표트루 대제가 죽었는데, 53살에 죽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 현장을 방문해서 감시를 하다가 배를 타고 그쪽에 가다가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고 자신이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면서 이 병사를 구했지만은 본인은 나이가 53살이고 나이도 많기 때문에 이 차가운 물에서 폐렴이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마누라인 에카테리나가 그 황제가 되는데, 이 여자가 에카테리나 1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에카테리나 2세, 이 여자는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에카테리나 대제라고도 부르는데, 이 여자는 이 여자가 아니고 1세가 아니고 2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다음 황제, 그 다음 황제,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사를 하나 볼 것 같으면 1703년에 이 표트루 대제가 31살 때, 그때 19살이었는데 그 하녀인 그 마르타라는 여자하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기도 하냐면은 17살에 이제 차르가 되죠. 10살 때 소년 때 17살 제대로 된 차르가 되죠. 이제 그 누나인 그 소피아를 이제 몰아내고, 근데 그거 지난 2년 후에 19살 때 하녀인 마르타를 만나서, 이 마르타를 만남을 계기로 해서 자기의 첫 번째 아내 전초가 그 당시에 이제 에브도끼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에브도끼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그 29살 때 이 전초를 수녀원으로 보내서 수녀원에서 생매장 해버리는 이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초를 그렇게 한 거는 언제 때냐 하면은 자기가 한참 그 스웨덴하고 전쟁을 벌이고 스웨덴의 전쟁에서 졌을 때 이런 그 잔인한 일을 벌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트루 대제의 아내인 에카테리나 1세는 바람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피워서 윌렘 몬스터라는 사람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기 마누라는 이제 이뻐서 처형을 못하고 이 바람을 피운 상대방 남자 윌렘 몬스터라는 남자를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그렇지만은 바람을 폈지만은 이 에카테리나 1세는
자식을 12명이나 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다 일찍 죽지만은 출산했습니다. 이 표트르 대제가 죽은 후에 여황제로 이제 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 즉위했냐면 1684년에 즉위해서 1727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41살에 여황제로 즉위를 해서 43살에 한 2, 3년 에다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여자가 에카테리나 1세가 죽은 후에는 그 딸인 엘리자베타라는 여자가 다시 딸이 이제 황제가 돼서 거의 한 20년 동안 러시아를 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황제가 되냐면은 이제 그 표트르 3세, 표트르 3세가 황제가 되는데 이 표트르 3세의 마누라인 에카테리나 2세 이 여자가 이제 그 유명해지는 여자죠. 그래서 이 에카테리나 2세가 페트로 3세의 부인이었지만은 페트로 3세에 섭정을 하다가 이 페트로 3세가 죽으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차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카테리나 대제는 칭호를 받았는데 이 에카테리나 2세라는 여자는 1729년부터 1791년까지 67살에 사망을 한 걸로 돼 있고 차르 그러니까 그 황제로 재위한 기간은 1762년부터 1796년까지 거의 한 34년 동안 뭐 33살에 즉위를 해서 34년간 통치를 하면서 러시아를 지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